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과 수행원들이 이제 국회 인근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취재기자가 취임식이 아닌 국민이 임명하는 임명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식 행사는 모두 취소했습니다. 간촐하게 치르고 단촐하게 이 취임 선서만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참석 인원도 주요 국무위원 등 300여 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지금 느린 속도로 국회 취임 행사장 인근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 일행의 차량 행렬 보고 계십니다. 지금 부감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속도를 내지 않고 천천히 국회 주변을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취임 선서를 하기 위해서 국회 행사장으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속도를 내지 않고 국회 주변을 저렇게 도는 듯한 모습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되었으니까 본인들도 이제 그 국민을 진짜 섬기는 진짜 대한민국의 민생과 통합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그런 그 초심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국민을 함께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임명식 같은 경우는 7월 17일인 것이고요. 네. 7월 17일 행사고 이제 저런 행사는 이제 그 취임 선서에서 그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간단하게 이제 행사를 하고 바로 이제 대통령의 본 업무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이라서 좀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정리해드리면 오늘은 네. 간촐하게 취임 선서만 하고 공식 임명은 이제 7월 17일 네, 맞습니다. 제헌절 행사와 겸해서 그때도 약소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헌절 공식 행사를 진행하면서 국민이 임명한 것을 의미하는 임명식이라는 명칭으로 단촐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일단 중앙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6시 21분부터 임기는 개시가 된 것입니다. 자, 지금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차량 행렬이 멈췄습니다. 잠시 후 이재명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경호원들이 차에서 먼저 내려서 자리를 하고 있고요. 국회의장도 지금 정문 앞에 나와서 새 대통령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서 지금 국회 관계자들과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나누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국회의사당 정문 카펫 위를 걸어서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국회 행사장은 지금 어디에 지금 마련이 돼 있는 거죠? 저는 로텐더홀로 알고 네. 있는데요. 로텐더홀 2017년 그 당시에도 좀 약식으로 취임식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치러졌던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로텐더홀에서 그 당시에도 원래 우리가 떠올리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은 저 국회 앞 잔디밭에 대형 무대를 설치해놓고 외빈도 모시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취임식을 진행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이런 취임식 행사, 공식 행사는 전부 다 생략이 되는 걸로 보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선거 기간에 늘 중요시했던 뭔가 실용주의적 행보를 취임하자마자 지금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저는 일단 저 넥타이가 또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네. 선거 기간에 계속 저 넥타이를 착용을 하셨었고 파란색과 빨간색이 좀 섞여 있는 넥타이를 착용하면서 뭔가 이제 빨간색, 파란색 의미 없다. 국민, 민생 앞에서는 통합 행보를 보이겠다, 실용주의적 행보를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본인의 의지를 첫날 복장에서 넥타이에서도 보여주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넥타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도 이재명 당시 후보로서 운동화에도 파란색, 빨간색이 같이 무늬가 있는 것을 선택한 이유를 민주당에서 밝히기도 했었죠. 통합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포스터나 플랜카드에도 꼭 한쪽 귀퉁이에는 빨간색을 넣음으로써 통합을 계속 강조해왔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모습과 지금 하고 있는 넥타이의 모습과 지금 연관지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조금 전 국립현충원 참배를 할 당시에는 이제 검은색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국회 방문할 때는 흰색 정장으로 의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만약에 오늘 일반적인 취임 행사였으면 조금 더 화려하게 한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었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취임 선서만 하는 간략한 행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얀 그 정장을 양장을 입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권이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실용주의 노선 이런 것들을 여사의 옷으로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오늘 행사는 간략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이고 한 달 뒤에 있을 제헌절 7월 17일에 임명식이라는 것을 별도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조금 더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모습도 앞줄에 보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이번에 또 선거 열심히 뛰었던 국회 의원들 각 당 주요 인사들이 지금 로텐더홀에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300여 명 정도로 제한된 인원으로 간촐하게 치러지는 대통령 취임 행사입니다. 공식 취임식이 아닙니다. 취임 선서를 짧게 하는 것으로 가름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공식 시작은 11시로 저희도 통보가 됐는데 일단 취임 선서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짐작은 갑니다. 일단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이 반드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어떤 부분들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취임 선서 자체는 헌법 69조에 어떤 내용으로 선서를 하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선서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식순이 한 25분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단순히 선서만 할지 아니면은 그 이상의 어떤 취임사에 준하는 자세한 메시지가 있을지 이제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요. 네. 사실 당선 소감을 밝힐 때 여러 가지 중요한 문장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그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장도 오늘 새벽에 발표한 그 당선 소감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권력은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밝은 미래만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와 같은 주옥 같은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제 취임 선서 후에 또 구체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밝힐지 주목이 됩니다만은 앞서 제가 소개드렸던 이런 문장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5년 동안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그대로 지킬 수만 있다면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임기를 마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꼭 이런 초심을 5년 내내 일관되게 지켜주십사는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네, 물론 7월 17일에 있을 임명식에서는 당연히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과 미래 희망을 보여줄 메시지를 국민께 전달을 하기도 하겠지만 오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형식에 준하는 단순 취임 선서만 할지 아니면 어떤 추가 메시지를 전할지 이것도 지금 궁금한데요. 전혀 뭐 어떤 메시지를 하지 않고 던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계획 일정상에서도요. 그 선서는 한 2분 정도고 한 그렇죠. 15분 정도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네. 이제 뭐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드리는 뭐 이제 약속 같은 것이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존의 후보로서 공약했던 것을 기존대로 실천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정치와 민생을 걱정하지 않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유능하고 충직한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약속드리고 또 이제 대통합적인 것, 대통령으로서의 통합적인 행보 자체를 이제 국민께 드리는 약속에 이어서 오늘 바로 실천하겠다. 그래서 언행일치적인 말씀을 해주실 거라 저는 생각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당선 소감과는 뭐 일맥상통하겠지만 더 정제된 언어로 국민들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 메시지가 아마 어제 수락연설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좀 힌트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거기서도 일단 민주주의의 회복을 계속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처해진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회복에 관한 얘기도 계속 하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거 기간 내내 계속 강조하셨던 통합.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저희가 계속 비판을 해왔지만 가장 큰 문제가 정치의 실종,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입법부를 정치의 대상으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가장 문제로 지적이 됐었거든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통합과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이유가 그 시기에 뭔가 그런 거에 좀 현면을 느꼈던 그런 국민들께 정치를 복원시키겠다, 민주주의를 복원시키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굳게 가지셨던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메시지들을 충분히 오늘 취임 선서만 아니라 그런 국민들께 어떤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다짐 같은 것들을 전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가 이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었고 당선이 확정된 지 아직 만 하루, 아니죠, 반나절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운이 남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국민 통합입니다. 일단 정책적인 부분으로 나라 살림, 경제를 살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최우선 과제이겠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관세 문제라든가 또 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라든가 그것보다도 또 지금 보시는 저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저 모습,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이제부터 저들이 어떤 이 모습으로 국회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진짜 통합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오늘 새벽에 당선자가 확정이 되었는데 이 투표 결과에서도 보았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권영국 후보를 합친 것이 한 50% 정도,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합친 것이 50% 정도.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들께서 반반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투표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정치가 계속적으로 서로 간에 여야 간의 대화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로텐도홀 계단 위에 공식 단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행진곡과 함께 박수를 받으면서 각 당 의원들이 좌우로 도열해서 악수를 하고 밝은 표정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김혜경 여사도 지금 한쪽에서 밝은 표정으로 맞이해주는 분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죠. 단상에도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신임 이재명 대통령을 박수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뜨거운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거리, 그리고 정말 짧은 시간, 뜨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치러졌던 치열했던 선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급하게 다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산적해 있는 과제를 풀어야 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소한 취임 절차와 곧장 국정 업무에 돌입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당선 확정 이후부터 곧장 발빠르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취임 선서 이후에 또 점심 때 여야와 함께 이제 소통의 의미에서 식사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소통의 채널을 계속적으로 복원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했을 때는 김대중 정책이면 어떠냐, 박정희 정책이면 어떠냐, 국민들이 원하시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누이 말씀드린 이제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기존의 공약 그대로 했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때 보여주었던 공약 이행률이 96% 이상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대통령의 직책 그대로 해서 이제는 한쪽의 진영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할, 통합적인 역할, 그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고 그걸 또 체감적으로 국민들께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그것을 네.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로서 했던 말들이 공격받기도 했지만 기억에 남는 말들이 꽤 많습니다. 진보면 어떻고 보수면 어떠냐. 그때는 뭐 흑묘, 백묘 뭐 이런 식으로 비난도 있었고 공격도 있었지만 지금 그게 굉장히 핵심 과제가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김혜경 여사도
공식 선거 운동 기간뿐만 아니라 당선 직후에도 나는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점을 이 참모진들에게 굉장히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죠. 이게 다 최근에 있었던 그리고 지난 정권에 있었던 과오들의 반면교사 삼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제 국가의 모든 대통령들이 겪는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본인을 지지해준 사람들을 대표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국민들을 대표할 것인가. 이 사이에서 모든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들은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부터 나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빨간색, 파란색 그런 거 차이 없다, 의미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왔던 걸로 보이고요. 네. 누구든 취임할 때는 늘 얘기합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말합니다만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항상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국민들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것을 지키는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